저에게 어려움이 생길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가혹하게 살아온 것일까요? 제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해서 그랬나요? 비록 어리석게 행동했지만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은 제게 너무나 가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아도 괜찮으시겠죠? 저는 서울의 상위대학을 나왔습니다. 상당히 알려진 대학이었지만 대학 시절을 잘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아 수능 성적이 우수하여 높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학교 생활 중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내 성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한 것은 힘들었습니다. 전공 수업을 이해하지 못해 졸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졸업 논문 작성 역시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졸업하고 몇 년을 쉬었지만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중견기업에 입사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등에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커리어를 쌓아왔고 수능이 우수하지 않았다면 이 직책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른 즈음에 승진 기회를 얻었습니다. 엄마는 이 기회가 너무나 귀중하다며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줌마가 다람쥐의 일을 아는 거 알죠? 이번에 정말 좋은 자리를 잡았는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한테 꼭 너를 한 번 자리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 자리는 웬만한 사람들도 명함도 못 내밀게 하는 자리라고 하네요. 팔자도 피는 거라고 하니 꼭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윤씨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대단한 집인가 봐요. 그런 집에서 내가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진 않겠죠? 괜히 나와서 쪽팔리면 어떡하니까요? 그런 자리면 미리 나가면 좋았을 텐데요. 윤씨가 나한테 무슨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랑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집이라도 뭐 육아용품이나 생필품을 만들고 외국에서 사업을 해와서 유통도 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더라고요. 집안 사람들 모두 능력이 좋다 해요. 상품 자체가 유명하진 않지만 청렴하게 만들어 외국 제품을 깐깐하게 들여오다 인기가 있대요. 많이 알 만큼 돈도 잘 번다더래요. 내가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런 집안에서 중소기업 다니며 살기엔 맞지 않겠죠? 너의 학력을 말하자니 집안 수준에 잘 맞을 걸 같다고 해요. 그리고 너 이쁘잖아. 어릴 때부터 연예인을 해봐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몸매도 좋고 나이가 이제 30이니 딱 좋다고요. 자학으로 시집은 부모님이 돈 많은 집에 보내야 한다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앞으로 인생이 훨씬 쉽게 풀릴 텐데 말이죠. 무조건 그렇게선 부디 나가야겠네요. 2번 다시 기회는 없을 거라던데요. 이런 상황이야. 내 근처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모두 제쳐놓고 윤씨가 나한테 먼저 다가왔어. 게다가 만약 내가 내 대학 이름만 듣자마자 다 알 거야. 그 집안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얼굴이 이뻐 보이면 더 좋겠지? 꼭 만나 뵐 필요가 있어? 남자친구도 없는데 소개팅 한번 해보기로 했어.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돌아와야지. 언제 만날까? 윤씨의 어머니가 말을 전해주었고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어. 그래서 그날 선자리에 나갔어. 그런데 남편 얼굴이야. 정말 내 취향이 아니야. 정말 그런 외모였어? 몸집도 작고 뚱뚱하고 너무나도 거들떠본 적이 없을 정도로 외모가 좋지 않았지. 물론 그 시대는 남자들이 꾸미고 다녀야 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이발소는 도착한 적이 없는 머리에 말도 안 되는 멜빵을 입고 왔어. 정말 패션 센스가 대단하다 싶었어. 그래도 차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남편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안 하면 여자를 얻기 어려울 것 같았을 거야. 문제는 내가 그만큼 매력적인가 봐. 윤씨 어머니의 의견도 있으니까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져야겠다고 했는데. 자꾸 연락이 오고 있어? 뭐 어떻게 할까? 밥 먹자, 영화 보자고 하면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그래도 돈은 많으니까? 한두 번 더 만나볼까 하다가 완전히 코 깨인 거지요.
어느 날 다른 때와 비슷하게 밥 먹자고 하길래 그래 밥 먹자 했더니만 저를 지네 집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주택가로 들어갔길래 뭔가 싶었는데 단 벼락 높은 집에 주차를 떡하니 하더니만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절대로 음식점은 아니어서 깜짝 놀랐죠. 아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저를 지금 성철 씨의 집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저한테 밥 먹자면서 그러니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는 얼굴로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선자리에서 만나서 5번 정도 데이트를 즐겼으면 저를 집안에 인사시키는 거라고 하던데요.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결혼했다고 하길래 제가 저희 부모님께는 말 잘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어서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에 다시 약속 잡으면 어때요? 제가 아무런 준비도 못 해왔는데요. 일부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선물 준비한 게 없어서 민망하다.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인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둘러댔는데 제 말을 오해한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남편은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된다면서 호탕하게 웃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돈 많습니다. 굳이 연희 씨에게 선물 안 받아도 됩니다. 연 씨가 이렇게 집에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텐데요. 들어갑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안 떨어지는 걸음을 옮겼다. 울면서 겨자를 먹은 제 인사를 받았는데 정말 기분 좋게 해주신 시어머니의 따뜻한 반격을 경험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제 발길로 뛰어와서 부드럽게 안아주셨답니다. 어머, 아가씨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만나고 오면 입술 떼면서 아가씨를 칭찬해 아가씨 이야기를 하고 너무 궁금해서 밥 먹이고 싶다고 초대했어요. 아들이랑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 예쁘세요. 칭찬 감사합니다. 아가씨 이야기를 미리 듣지 못해 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참 좋네요. 아가씨가 선물 같아요.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나요? 올라 승진해요. 너무 좋아 보여요. 다담하게 말씀을 종료시켜줬어요. 부르는 것을 봐나요. 며느리가 더 좋겠어요. 입을 열면 아들 어필, 가정 어필을 하네요. 진짜 결혼식에 온 것 같았어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요. 우리 집안은 유아용품을 유통합니다.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좋은 대학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똑똑하고 아름다운 며느리가 와주길 바랬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칭찬 감사합니다. 서로 칭찬을 주시니 모두 좋은 마음이 되어버렸네요. 나도 좋은 며느리를 맞아주시니 기분이 좋아요. 며느리의 결혼 날짜를 정해볼까요? 결혼 날짜가 빨리 다가오는데 미세한 점이 불안스러워 나이도 확인했다. 서로 마음 같아 보이니 여러 차례 만난 것 같다 나올 수 있는 집안의 여자에게 반대하겠지만 우리 집 계급에 맞는 아가씨가 왔는데 당연히 며느리가 되어야겠지. 우리 아들과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외모도 밸런스가 참 좋고 아내로서 욕심이 있는데 손주 이야기에 이어서 머리가 얽혀버리네요. 더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설레발을 하면서 말할 때 남편은 고개를 끄덕여주며 듣고 있었어요. 그런 듯한 느낌이 났어요. 집안에 단정한 것은 알겠더라고요. 가구들도 그러고 유명한 미술 작품이 걸려 있었다. 제가 미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뚜렷한 작품들이 있더군요. 인테리어만 봐도 비싸 보이고 그 집에 단정한 것들도 있진 않았나요? 솔직히 속물같이 여겨져도 이런 집에 산다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싶었어. 어쩌면 부업 협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 집에 보이는 부드러운 물건이 많아 차를 마실 때 차로 인한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우리 며느리가 집에 떡하니 들어와 주면 명품백을 선물해주지. 아무래도 자신의 아들이 매력이 없으면 돈으로 호감을 호출하고 싶었던 모습이다. 사실이지만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을지도 몰라요. 회사를 다니지만 뭐든 나도 좋은 며느리를 맞아주시니 기분이 좋아요. 직장인들은 가슴 깊은 곳에 사직서라도 하나 들고 산다. 얼마나 인정 좋은 사람이지만 직장에서 상사 만날 때 이야기가 달라진다. 나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정말 그랬다. 우리 상사가 말이야.
업무적으로 큰 실수를 하지 않는데 하나 틀릴 때마다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야. 그 정도로 상처를 받았다. 노처녀 히스테리 부리는 과장님이 있어서 정말 힘들었다. 여자 후배들을 트집 잡고 싶어서 안 좋은 사람이었거든. 그런 사람들과 항상 마주하다 보니 너무 힘든 거야.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어. 너무 똑똑하고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시집이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 풍쟁이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윤씨 아주머니도 저한테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 어쩌면 난 집안을 놓치지 않거나 난리를 치지 않을 수 있겠지. 그래도 돈만 보고 시집을 갈 수는 없는데 남편을 보면 마음이 안 움직여서 고민 중이었어. 그런데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어. 남편과 시댁에 가서 인사를 나눈 뒤 몇 일이 지나서 대학 동문회가 있어서 가기로 했어. 30이 다 되어가서 시집간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사회생활 이야기를 하다가 재미있어서 술을 조금 마셨던 얘기를 해보려 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법한 일이죠. 대학 다닐 때 사이가 안 좋았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어떤 여성이 그 여성 친구를 남자친구와 함께 소개하는 일이 있잖아요. 아, 오늘 내가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왔어. 곧 결혼할 거더라 하고 말이지. 나 결혼하면 축하해줘야지. 우리 남자친구는 영업이 잘 터져서 돈을 엄청 벌어. 능력 있어야겠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결혼 예정일 때 자리를 옮기려고 청첩장을 보러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2차 쏘기로 자랑을 하는데 돈 벌어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던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하게 생겼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 남편과 비교해보아도 어느 쪽도 뛰어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겠지 하고 2차 모임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적당히 재미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친구가 다가와서 결혼하면 좋겠다. 너희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고. 고마워. 이 세상에 돈이 많은 남자만큼 좋은 남자가 없는 걸 알아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우리 중에 내가 먼저 시집갈 줄 알았는데 아니네. 대학 다닐 때 인기가 그럼 나봤을 때 좋은 남자를 못 찾은 걸까? 그러니까 너무나 인기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조금 취한 것 같다고 했어요. 아니야,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럴 때 그랬어. 어쨌든 년이랑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 내가 무슨 말 한 거야? 너희들도 대학 다닐 때 그런 식으로 여자 남자 다 쫓아다녔었잖아. 질투 많이 했을 텐데. 자부심이야 하고 말했어요. 이야기하는 동안 웃음을 참으며 돈에 집착하는 내 남편에게 몰래 연락했습니다. 짜증이 나서 그렇게 결정한 거죠. 약간 술을 마셨는데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이 사람이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목적은 친구들과 헤어질 때 멋지게 외제차를 타고 떠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랍어를 못 알아봐서 2차 장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실 난 외모 때문에 다른 친구들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연희 씨는 참 좋았어요. 많이 마셨어요. 연락해서 데려다 줄래 했는데 놀랐어요.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서 달려오니까 당황했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한 손으로 제 남편의 상체를 만지며 이 사람이 내 약혼자야. 누굴 만나러 온 거야? 라고 비웃는 듯이 말했어요. 둘 다 상황이 그지 같았지만 전무님을 알게 돼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제 남편이 그때 전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전무님이 앉으라며 자리를 비웠어요. 놀랍게도 미영이의 예비 신랑과 지인이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동창들은 인연이라고 했어요. 미영이의 얼굴은 찡그리고 그냥 함께 아는 남자가 더 좋겠어요. 그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은 육아용품 유통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저희 회사에서 물건을 싸게 받고 싶어 하여 상당히 굽신굽신거립니다.
전문가나 직원이 아닌 사람도 이 정도로 굽신굽신거리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우리 거래처의 전문가분이 여기서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해서 영업부서에서 보낸 엽서 확인하라고 부탁드렸어요. 물량을 늘려서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 회사로부터 좀 더 많이 물량을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탁이 불편하다면 사과드리고요. 미영이의 예비 신랑은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저 자세로 나오는데 한순간 꼬리가 우습게 돌았어요. 집에 가서 피곤한데 여기서 마무리하자고 해도 늦었잖아요. 내 엄마들도 있으니 가야 할 것 같아요. 계산하고 와야죠. 우리 남편이 지갑을 꺼내며 검은색 카드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2년이니 계산하겠습니다. 영업사원에게 계산 맡길 순 없을 텐데 내가 내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미영이의 예비 신랑보다 더 위라는 생각은 서열 정리에 대한 문제네요. 남자친구를 멋있다고 인정해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미영이에게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있다는 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피곤했지만 업다운이 많았던 사이라서 나도 적절히 대응해주지 못했어요. 조금은 나도 미영에 대한 자존심 같은 것이 있었고 나이가 들어 사회적 지위로 우위를 누리게 되면서 자부심이 생겼어요. 물론 제 실력이 아니었지만 미영의 예비 신부는 국산차 중에서 비싼 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남편은 정말로 외제차를 타고 왔어요. 주차장에서 서로 마주치자 차를 비교하게 되니 진짜로 입맛이 살아난 것 같았어요. 미영의 얼굴은 점점 더 찌그러지고 미영은 버티면서 스스로 알아서 타려고 했고 미영의 예비 신랑은 계속해서 남편에게 아부하고 있는데 남편은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조심히 타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 친절하고 사람에 대한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난리가 났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우리는 주차장에서 좀 더 얘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남편 이야기로 난리가 났는데 예비 신랑을 자랑하려던 미영은 말이 막힌 듯이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상쾌했어요. 한순간에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법이란 거죠. 갑자기 오징어에서 문어가 되는데 콩깍지는 쉬었어요. 물론 돈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돈이 최고로 느껴졌어요. 그런 경험을 한 후에는 그 사람이 상당히 일에서 배려하고 있었나 봐요. 이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사람의 인식이 한번 바뀌니까 저를 위해서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두드러지더라고요. 제가 구두를 신고 나갔는데 데이트 코스를 오래 걷지 않아도 되는 걸로 바꾸고 그냥 가볍게 돈을 난리 좋아해서 선택하고 싶다고 하면 공원에 데리고 가줬어요. 우연히 잡지에서 모델 보면 예뻐하면 기억해뒀다가 선물해주기도 했죠. 그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움직였고 선자리에서 만나게 된 지 8개월이 지난 후 결혼하고 싶다는 고백을 받았어요. 제 나이가 31세인데 그 당시엔 너무 늦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3년간 스트레스 받으며 다녀왔던 회사를 그만둘 수 있던 절호의 기회였고 나온 대학도 마음에 들어 했고 똑똑한 손주만 주면 전폭적인 지지를 해줄 시댁 입장도 메리트로 느껴져서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했어요. 그때부터는 제 인생도 꽃 피울 날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가 좀 깐깐한 스타일이긴 했지만 그건 트집 잡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 가도 똑똑한 티를 내야 하고 명품 옷으로 치장해야 한다. 교양 있는 티를 내야 한다. 못 배워 먹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결혼 후엔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하게 됐어요. 이 부분은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많은 부부들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들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이가 생겼다고 해요. 그들은 신혼을 즐기길 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부인을 배려해주고 시댁에서는 돈을 제공해 주었기에 시댁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어요. 하지만 임신은 방패 역할을 해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하지 않고 시아버지는 돈을 제공해 주었죠. 그 덕분에 남편과 가족의 관심을 받았어요. 임신 후에는 더 좋은 취급을 받았죠. 시어머니는 손주를 똑똑하게 키워야 한다고 말해요. 그 뒤에는 이야기가 진행되었어요. 계속해서 저를 위해 배려해 주심으로써 온 가족이 아이에게 관심을 쏟음을 바라고 있던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인가요?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받으며 뱃속에서 손자를 봐도 똑똑한 며느리가 자라아기 대대손손 사업가 집안을 일으킬 재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유 나 부끄러워하지만 시집하지 않는 것은 어디 가나 간신히 잘 간 듯합니다. 나도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씨 아줌마에게 선물을 한번 제대로 해주세요. 결혼할 때 옷을 한번 샀던 것만 기억하던데 최근 유행하는 차례민 같은 것 하나를 보내주십시오. 집안 분위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던데. 저도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부잣집에 시집 온 후 크게 열을 부리지 않았지만 인생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없죠. 어떤 사건은 한 번에 터지지 않으니까요. 15주 차에 임신했던 때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대학 논문 표절 사건이었죠. 학교는 통보를 보냈는데 논문 표절로 학사 학위를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연락이 없다고 생각했던데 표절로 통과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잘 못한다는 걸로 알려졌다시니 수능 성적으로 높은 대학에 갔었지만 잘 못해야지. 졸업은 해야 되니까 발표 때 많이 참조했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표절로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실수를 발견해버린 것이죠. 진정한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대학을 4년 다니고 나니 고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학교에 공개되자 표절로 인한 졸업 취소 사태가 벌어졌고 많은 친구들이 학위를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퍼지면서 많은 소문이 퍼졌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색깔로 성별을 확인하러 간 병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임신 18주가 되자 함께 성별을 확인하러 가자고 해서 산부인과에 갔었죠. 그곳에서 의사는 우리 시어머니에게 파란색 옷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초음파를 보고 나서 시어머니와 나는 진료실을 나오던 중 예전 동창인 미영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있었고 뜻밖에도 제게 임신 관련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려 했지만 그녀는 내 임신 상태에 대해 언급하며 걱정의 말을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 역시 임신 중이었고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판명된 반에서 심란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다고 그래 의리 며느리한테 겪은 일이 아니라니 말을 너무 혼란스럽게 하니까 기분이 나빠져. 어머님, 죄송해요. 연희가 걱정되어서 그래요? 혹시 물어봤어요. 우리 연희가 글쎄 논문 표절 문제로 학기가 취소됐어요. 임신을 하고 준비할 게 많은데 갑자기 고졸이 된 것처럼 슬프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연희야, 어쨌든 걱정하지 마. 그렇죠, 거절? 아이 말이 뭐야? 시어머니가 하시기는 한데 다들 듣고 있어? 안 얼굴이 빨개질 만큼 속상해도 나가서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를 밖으로 모셔놓고 학력을 속였다 물어보더라고. 속은 게 아니야. 대학 진학하고 졸업까지 다 했어. 논문에서 인용 문구를 가져다가 표절로 이야기하는 거지. 재수로 학기를 취소했어.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서 그게 나를 속이는 것 한마디로 고졸이 되는 거지? 대학 진학하고 다니고 변함없는 거야? 현재 큰 관계 있어? 어디서 학위를 받았느냐면 학력이 중요해질 거라고. 맞는 말인데 졸업이 취소된 거라 대졸이 아니야. 말 없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처음부터 속지 않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디 취직하게 될 것도 없고 내 학력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나중에 어느 모임에 가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고 물으면 고졸이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럼 며느리의 최종 학력을 고졸이라고 말해야 하는 거냐고. 고졸 자식이 머리가 좋아야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남편의 아들로 손주로 대대손손의 사업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고졸 며느리 아래서 나온 손주가 똑똑할까요? 어머니, 나를 그냥 고졸로 취급하니까요. 저도 수능을 치고 대학에 들어갔고 논문을 표절 시비로 이렇게 된 건데 억울해요. 정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간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졸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고졸이라고 하면 날 돌대가리 취급할 거 알아요. 제 머리가 좋았으면 말이야. 넌 표절 시비에 걸릴 일 없었겠지? 나쁜 머리를 가진 여자가 애를 낳으면 아이도 그 머리를 그대로 물려받을 거야. 아휴, 이 정도면 견딜 수 없어. 지금 짐 싸고 나가. 뭐라고요? 짐 싸서 나가라니까 말이에요. 좀 과격하지 않나요? 고졸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 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지금 나가. 이 집은 시어머니가 주신 명품, 값비싼 가방, 화장품 같은 것들을 놓을 집이 아니에요. 이야기는 실제로는 재미있지 않은 사건이지만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서 이야기로서는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친정을 방문한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딸을 비난하고 남편을 이혼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태가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결국 두 집안이 대립하고 이혼 수순을 밟게 되는 이야기는 가족들의 감정과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저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출산을 할 때까지는 몰랐다고 해야 하나요? 출산 후에도 한 번도 돌봐주지 않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어요. 그 시절은 양육비를 주는 것이 지금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에 어머니가 모르고 있으면 꽤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며 돈을 주겠다고 하며 몹시 언사를 했었지요. 그때부터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고 아이가 어린 나이에 한글을 배우고 유치원에서 영어와 수학을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가능했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방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중학교 때는 종합학원에서 하루 종일 학습을 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컴퓨터에 빠져서 여러 영어들을 익히며 열심히 공부했고 19살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 후에는 의무 복무 후 다시 학교에 복학했는데 학교 등록금 문제로 아이가 나에게 말을 안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아이도 나랑 같이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곳은 일식집이었다. 룸에 들어가니 이전 시모와 전 남편, 그리고 새로운 부인이 앉아 있어서 놀랐다. 충격적이었지만 말괄량이들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 날 내 아들인 장성환이 내게 와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라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어요.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종합 쇼핑몰 어플이에요. 회원 가입하고 내부 결제 수단을 사용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사용자들만 올릴 수 있는 게시판도 있었어요. 그 어플이 대박을 치는데 특히 아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죠.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아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자식의 성장을 좌절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고 아들은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감하잖아요. 할인율도 좋고 포인트도 주는데 거기에 리뷰까지 적나라하게 올라온다. 이용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육아용품 회사에서 특히 입점을 하고 싶어 했는데 엄청나게 기준이 까다로웠어요. 육아용품은 인증이 필수니까 말이에요. 이전 집사람이 육아용품을 만들고 통했으니 이 앱이 노다지다 싶었겠죠. 태어난 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사진 한 장도 없었으니 우리 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몰라거죠. 거기다가 돌머리일 거라 무시를 그렇게 했는데 이런 앱을 개발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 우리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죠. 거기다가 전 남편이 재혼해서 낳은 아이가 또 딸이라요. 괜히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한번 엮어보려고 가족들이랑 식사 자리를 마련하자는 거죠. 제가 결혼 앨범을 버리지 않았었거든요. 제 얼굴이 담겨 있으니 버리긴 좀 찝찝해서 집에 다용도실에 처박아 뒀었는데 어릴 때 아빠 얼굴 궁금하다고 해서 그냥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끔 생각나면
거기서 앨범을 꺼내다가 얼굴을 봤었나 봐요.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얼굴 본판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전 남편을 보자마자 딱 알아본 거죠. 전 남편은 지 아들도 못 알아보고 칭찬을 하니까 우리 아들 소아이 뒤틀린 거예요. 젊은 나이에 대표 자리까지 떡하니 앉으시고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딸은 이제 막 대학생이 되어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군대 다녀오셔서 아직 대학생이고 같은 대학생인데 어쩜 이리 차이가 나는지 몰라. 정말 대표님 같은 아들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잘 이해하지 못한 일에 대한 원한, 양육비 한 푼 안 주고 일이나 한 번도 챙겨주지 않은 데 대한 복수심으로 충격을 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전 시모를 꾸짖고 전 남편의 얼굴을 마음대로 때리며 충격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시모는 온몸이 떨리는 모습이었어요. 진짜 보기 좋은 건 재혼한 새 어미였습니다. 아, 우리 아이는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우리의 피가 뚝뚝 끊긴다는 뜻이야. 우리 아들의 피가 이어져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 거지? 어찌 그렇게 뛰어난 인물로 성장했는지 놀랍네요. 그 정도로 잘한 것을 보니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전시모는 옹졸하게 말하다가 제 속이 끓더니 더 이상 말을 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나도 슬플 따름이죠.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얼굴도 없이 살아온 가족인 피의 특징을 이은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 얼굴이 왜 피니까요? 제 머리는 제 어머니 닮아 늘 제 속이 부글부글할 정도로 끓어오르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제 얼굴을 보면 알겠지요. 제 어머니와 닮았어서 똑똑한 건데? 아니, 이 어미는 저리지? 그 인정받은 졸업생이 표절로 학벌이 취소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이은 것이 말이 돼야지. 그대로 쉽게 빌분에 덜지 놓은 상황에 맞는 대학에 입학하고 싶은 마음에 애를 태운다면 아주 잘 될 거예요. 이 기회에 만든 어플이나 무엇이든 우리 집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진 않아 보이네요. 제가 잘 나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데 성격을 한심을 만들 때 어렵게 제품 인증을 받았고 작은 회사가 합쳐져 손해를 보네요. 예전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죠. 유아용품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진행과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선택이 가득한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량을 증가시키든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은 품질이 좋지 않아 인기가 떨어지는데 중국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점차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업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여 고전을 겪고 있는 주제에게 주변인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가족 간의 연계에 대한 말씀도 나왔네요.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플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된 주인공은 가정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많은 부담을 견뎌가며 어렵게 성장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학비도 제 돈으로 내고 생활비도 제 돈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냥 과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 놀랬어요. 아들이 저를 놀라게 했고 예전 시댁에 복수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였어요. 아들아, 왜 이런 것을 나한테 숨겼어요? 사업하는 걸 전혀 몰랐던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플 같은 것도 매일 쏟아지는데 제 어플이 어디까지 갈지 알고서 섣불리 이야기할 건지요. 작품이 언제 망할지 모를 것이라고요? 자리를 확고히 잡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된 후에 이야기할 거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양 있게 행동하고 옷을 착용하라고 하다가 바닥에 두 다리를 덜썩이면서 웃기더니요. 이래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요? 새로 들이며느리를 낳고 딸 하나만 낳으면 끝이니 우리 집안은 이제 누가 일으킬까요? 아들을 데려와 니니니 하다가 전 남편의 새 부인이 얌전히 있다가 못 참겠다는 듯이 일어나서는 건 무슨 2차전인지 모르겠어요. 바뀌는 상황을 보니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출생하지 않았다고 매번 무시하면서 우리 딸도 최선을 다해서요.
공부하여 대학에 입학했는데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는 애인이 내가 무식하다며 욕이 나고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어째서 그런 손주까지 버리러 나갈 지경이야. 우리 다이랑 비교를 해야 하는 건가? 그래도 그렇지 않아. 나도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그 집에서 버티기 힘들어. 나한테도 그렇게 학벌을 비교했는데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진 않아.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한바탕 소리를 지르다가 자기 딸 손을 잡고 이런 집에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둘이 편안하게 살자며 그 식당 방을 나가버렸어. 그 행동으로 전 남편도 이전 시부모도 다 어른이 되었는데 완전히 얼빠진 모습이라니. 나도 모르게 배꼽을 자고 깔깔 웃어버렸어. 마음을 곱게 써야지. 학벌이 중요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면박 주고 집에서 내 조기까지 하다 보면 나이 먹어도 사다이 면 거 아닐까? 할머니가 아들 자식 둘을 둔데도 나이 먹어 자식들한테 외면당하게 생겼네. 나도 아들 손을 잡고 나왔더니 이전 시모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해. 우리 돈 다 털어서 손자 사업에 쏟아줄 테니까 용서해주면 좋겠다고. 서로 윈윈이겠지. 떨어져 있던 가족이 화합하게. 우리 아들이 제 옷자락을 잡은 이전 시어머니의 손을 탁 치며 매우 차갑게 이야기했어. 돈 없어도 제 사업은 잘 굴러갈 테니까 솔직히 지금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 알 수 없는데 나는 친구라는 배에 승선하는 바보는 아니랍니다. 통쾌하게 한 번만 딱 하기로 했어.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버티며 살아온 어려운 삶을 하늘이 간곡히 대신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 전 남편이 우리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 우리 아들은 전 남편에게 으름장을 내었다. 생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받지 못한 양육비를 법정 양육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매달 130만 원이다. 20년 동안 계산하면 3억 1,200만 원이나 된다. 이 돈을 입금하면 아버지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솔직히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다. 어려운 시기에 거짓 논문 때문에 학업이 사라져 버리는 일이 있었다. 아이의 나이도 어리지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무엇인지 표현할 수 없다. 아들이 내게 벽이 되어주어 너무나 감사하다. 아들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아이니까 그냥 믿고 응원하고 지지한다. 어긋나고 후회하면 늦기만 하니까. 그들이 양심이 있다면 밀린 양육비도 지급해야지 어디서 날아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인간들을 무시하며 살 것이다. 아마도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정말 더 이상 이전 배우자들의 행동에 관심이 없다. 인간들이 언젠가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당신도 굳이 내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당신이 제 별거 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